여러분 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펀드 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조심조심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라임 사태 같은 경우는요, 라임 펀드 같은 경우 간단합니다. 이게 펀드 돌려막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실제로도 그렇게 했고요.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라임 사태는 모펀드가 4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 그 밑에 자펀드가 있습니다. 자펀드가 195개 정도가 있습니다. 자펀드가. 그러면 모펀드와 자펀드는 어떤 관계냐? 모펀드는 규모가 커요. 뭐 2억씩 1억씩 이렇게 들어와야지 펀드에 가입할 수 있고요. 자펀드는 100만 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자펀드에서 100만 원으로 1억 2억 3억 4억 만들어서 억대가 되면 모펀드에 투자하는 게 자펀드가. 그리고 이 모펀드에 투자했던 사람들 수익률 돌려준다고 하니까 5 내지 8%씩 준다고 했으니까 여기 돌려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경기에 5 내지 8%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임펀드 같은 경우는요, 또 자펀드를 만들어요. 또 자펀드를 만든 다음에 그 돈으로 수익률 돌려주고, 또 부족하네 또 자펀드 만들고 수익률 돌려주고, 결국은 자펀드 만들어서 수익률을 돌려막기 하는 그런 형태의 사기를 친 거죠. 사기를.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객의 돈이 이 라임 사태로 날아갔습니다. 그 당시 라임 자산운용의 돈이 5조 9천억 원 가량 됐다고 그랬어요. 5조 9천억 원.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어디로? 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을 맞았었어요. 그러면서 금융기관들도 펀드를 팔 때 굉장히 고민했어요. 고민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또 터진 거예요. 또 옵티머스 펀드, 옵티머스 자산운용이라고, 여기는요 주로 매출 채권, 특히 말입니다,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을 사서 거기서 이익을 낸 다음에 3% 이자율 3%를 돌려주겠다 하는 게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입니다. 어디서 팔았느냐? 대부분 그래도 유명한 데서 팝니다. 이게 아무 데서나 팔면 안 사거든요. NH투자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에서 팔았어요. NH투자증권에서는 4,300억 원 팔았고요. 한국투자증권은 300억 원 팔았습니다. 그래서 5천억 원 정도를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어디에 투자했냐면요, 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여기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있느냐? 이 공사를 해준 사람들. 그 매출채권을 받았을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매출채권을 기업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동성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익을 여기서 취하고 매출채권을 다시 받으면 환원하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 준다고 했으니까 뭐 이자율 굉장히 싸잖아요, 사실. 그래서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가 라임펀드만 하더라도 5%에 8% 준다니까 사람들이 쫙쫙 몰렸죠. 그러다가 여기는 이제 3%인데 안정적으로 준다 이런 말이 돌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난달까지 이 옵티머스 펀드가 팔렸어요. 그래서 5천억이나 모았어요. 5천억이나. 그런데 이놈들이 또 사기를 친 거예요. 어떤 사기를 쳤느냐?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매출 채권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서 3% 준다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사모채권에다가 투자한 거예요. 사모채권. 듣도 보도 못한 사모채권. 여기다 투자했어요. 여기다. 그러면 듣도 보도 못한 사모채권은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그들 중에 누군가 가지고 있어 돈 빼돌렸다는 이야기죠. 듣도 보도 못한 사모채권에 투자해서 돈을 빼돌리고요. 그러면 수익률을 3%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줘야 되니까 어떻게 했나 하면 앞에 가입한 사람들 이자를 뒤에 가입한 사람들의 돈으로 막은 거예요. 이거를 일명 폰지 사기라고 합니다. 폰지 사기. 앞에 가입한 사람들의 이자를 뒤에 가입한 사람들의 돈으로 이자를 계속 지급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돈이 계속해서 들어올 때는 괜찮지만
돈이 이제 어느 정도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게 쌓이면 이게 부채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래서 터진 거예요. 그래서 터진 겁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터졌는지 지금 가늠할 수는 없지만 일단 터진 거는요. 일단 터진 거는 400억 규모의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이에요. 채권 펀드입니다.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 전문 투자형 사모 투자 신탁. 어렵다. 여기다가 400억 원 규모인데 이거 지불하기 어렵다. 상환하기 어렵다. 만기가 됐는데 상환 못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또 잘못하면 5천억 원 날리게 생겼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만든 펀드가 8천억가량 팔렸다고요. 8천억. 그럼 8천억이 다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8천억 원이. 일단은 지금까지를 봐서 8천억 원 다 날아가는 상황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8천억 상황 중에서 3천억은 이미 돌려줬대요. 3천억은 돌려줬으니까 5천억만 남은 5천억이 다 날아가게 생긴 거죠. 이들이 속이는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완전히 사기예요. 사기. 완전 사기꾼이라니까요. 왜냐하면 매출채권을 계속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달라 할 거 아니에요. 어디가 뭐 금융결제원에서 보여달라 수 있고 하니까 말이에요. 매출채권을 살 때 이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까지 위조했습니다. 양수도 계약서까지. 펀드 명세서도 위조했어요. 펀드 명세서도. 야, 참 웃기는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죠. 펀드라는 게 사모펀드라는 게 이렇습니다. 사모펀드라는 게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합니다. 실제로 도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출채권 사갖고요 3% 이익 내서 돌려줬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법인만 판매합니다. 우리는 아주 잘한다니까 법인한테 팔겠어. 자산운용사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개인 큰손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실채권 부실자모채권에다가 모르게 투자하고 그걸 마치 공공기관 채권을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그러면서 펀드 명세서도 만들어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웃기는 새끼들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새끼란 말이 그냥 나오네요. 보세요. 이게 옵티머스 매출채권 펀드라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가지고 운영해서 3% 주겠다. 그중에 지금 NH투자증권이 5천억 원, 4,300억 원, 한국투자증권이 300억 원 이렇게 5천억 마련해서 이 돈 중에 얼마나 회복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펀드는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상품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이중적으로 말하냐고요? 바로 트러스트입니다. 그 펀드를 믿을 수 있는 펀드인지 믿을 수 없는 펀드인지 진짜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이자만 많이 준다고 해서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이자 많이 준다고 따라가면 박살납니다. 내가 알아 책임은 투자의 책임은 나라고 그랬죠. 내가 정확히 알고 그 내용을 정확히 꿰뚫은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마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이런 꼴 나요. 사실 이 옵티머스 펀드는요 라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진짜 공공기관이고 금융당국에서도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펀드가 있는지 없는지 조기에 잡으려고 지난달까지 판매가 됐으니까. 그런데 사기를 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기를 치고 아니 계약서까지 위조를 하니까 말입니다. 이게 계약서까지 위조할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면 미리 이게 해야 되는데 이걸 미리 확인을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무슨 약점이 있나 하면 부실 사모 채권을 편입해 놓고요. 이 사무수탁을 받는 곳이 한국예탁결제원이에요. 한국예탁결제원에다가 이거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고 이름을 바꿔달라 하면 바꿔줍니다.
부실채권을 샀는데 한국예탁결제원에다가 매출채권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달라 하면 바꿔준다니까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달라고 해서 펀드 명세서까지, 이게 펀드 명세서인데 위조한 거예요. 지는 공공기관 채권을 샀다 하면서, 매출채권을 샀다 하면서 사실은 부실채권을 샀고요. 거기서 이제 돈 빼돌렸겠죠. 돈 빼돌리면서 이거를 한국예탁결제원에다가 부실 사모채권이 아니라, 이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다 하고 이름을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준다니까요. 바꿔주면 뭐 완전한 사기가 되는 거죠. 완전한 사기. 사실 이런 거는요, 여러분이나 저나 일반 사람들이 찾아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뭐 한국예탁결제원이 과연 피해갈 수 있을까, 법적으로 얼마나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피해가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펀드는 그런 거예요. 펀드는 잘하면 내 이자율 이상을 건질 수 있지만 못하면 내 원금까지도 다 날리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사모펀드가 계속 활성화될 거예요.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은행의 이자율이 1.2%밖에 안 되는데요. 결국은 사모펀드, 자산운용사들이 만드는 사모펀드에 사람들이 많이 혹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니까요. 이자율을 더 많이 준다니까요. 그렇지만 진짜 고민하세요, 여러분.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함부로 들어가면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